말하기, 끼어들기, 그리고 듣기. 사랑과 칭찬을 받으려는 노력들은 대부분 냉철하게 계산되지 않은 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하고 유혹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리고 모든 연애 활동은 꿈처럼 몽환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며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한순간에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성공을 상상하며 흥분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어떤 척 가장하며 상대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지를 자신에게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꿈 같은 상태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관계를 완성시키려 할 때 가장 강렬해집니다. 그들이 막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취직을 하려는 비즈니스맨들이든 막 처음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려는 연인들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기를 원하며 서로의 차이점은 감추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 일과 관련된 평범한 대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부터 깨어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조작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혹적인 미소와 의미심장한 눈길, 동의를 나타내는 끄덕임, 과장된 반응들이 그런 예입니다. 인정을 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누군가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린 적이 있나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세히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당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먼저 말해야 한다면 최대한 유연한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이나 왜냐하면 같은 말들은 이럴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 말들은 문장의 중간에 180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곧바로 빠져나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을 재미있게 봤어요. 동의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하지만 영화가 너무 길더군요. 하지만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동의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나는 등심을 좋아해요. 끔찍해하는 채식주의자의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비록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삶은 야채지만 모스크바 출신의 심리학자 친구의 말에 따르면 구소련 체제 기간에 러시아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록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도 정도는 약하지만 비슷하게 쓰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놀라는 표정을 보고, 왜냐하면 아내가 도박을 좋아하거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완전히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성의 예가 있습니다. 30살쯤 되었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술과 요리, 외식, 그리고 친구들과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했죠. 그때 나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내 온갖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주로 그의 집에서 보냈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와 잠깐씩 상의를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그가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얼어붙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행동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지 어떨지를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요. 마침내 그가 물었어요. 무슨 문제 있어?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야? 화가 치밀더군요. 연습, 끼어들기. 대화를 하는 동안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자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자신이 그렇게 할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자신이 끼어들 때 그냥 알아차리세요. 끼어들기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또는 어머니나 직장 동료와 얘기하는 동안 이 연습을 해보세요. 2단계, 자신이 끼어들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끼어들기를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대화 도중에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저절로 빈칸에 채워지도록 놓아두세요.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의 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얘기할 의견은 그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잊을지도 모르고 당신에게 감명을 줄 이 좋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고 그 얘기라면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두려운 생각들을 잠시 잊을 만큼 재미있지 않으니까. 당신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끙끙대니 내가 더 잘 표현해줘서 당신을 구해주고 싶으니까.
당신의 얘기 도중에 끼어드는 것은 내가 대화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끼어들게 되는 이유들을 충분히 찾아본 뒤 가장 빈번한 3가지 이유를 가려내고 나면 그 이유들이 진실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믿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생각이 없다면 자신이 어떠할지를 물어보세요. 다음에는 그 생각들을 뒤바꿔 보세요. 연습, 딴 생각하기. 끼어드는 대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관심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듣는 척 가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듣기로 했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전에도 들었고 더 중요한 주제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이 얘기를 듣고 있을 여유가 없으니까. 내 문제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번 주는 견디기 힘들지도 몰라. 저쪽에서 웃고 떠들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 보이니까 저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싶어.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이유들을 찾아서 탐구해 보세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생각들로 관심을 옮긴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가나요? 연습, 점심 데이트. 둘이나 그 이상의 명랑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하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놓아두세요.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되 알맞은 때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관심을 보이며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간단히 대답하세요. 대화 중에 가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와 같은 말들은 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생각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할 때는 마음이 또는 대화가 괴롭게 느껴지나요?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헤어질 때는 자신이 조용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사과도 하지 말고 곧 다시 만나자고 약속해 보세요. 다음은 언제나 칭찬받기를 원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삶이 보여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쉬지 않고 얘기하곤 했어요.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제 말을 제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주 천천히 몇 마디씩만 말해야 했어요. 또 사람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집중해서 들어야 했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들 저를 좋아하더군요. 저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중국은 일하기 힘든 나라라는 얘기를 줄곧 전해 들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정말로 친절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덜 얘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제게 일어난 일은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당신이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기쁘게 하고 간직하고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원인은 두려움이며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통제는 곧 분리이며 분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뿌리를 둔 행동을 한다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생각은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랑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할 때 당신은 날 좀 봐, 날 좀 봐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어린아이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껴안을 때 추구는 끝이 납니다. 진실한 듣기 실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들의 말에 당신의 생각을 더 씌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으며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그냥 듣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세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굳이 알려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들이 얘기를 멈출 때 당신이 이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들을 대신하여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문장을 맺어주고 싶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완성해 가도록 허용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물들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라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었을 뿐임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단순한 오해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회사 동료가 항상 그에게 짜증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거들지 않고 그 동료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마치도록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짜증을 내기는커녕 깊이 안도하면서 친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귀 기울여 듣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의 선입견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그 사람은 대개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친절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는 개념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당신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지혜롭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놀라게 할 때,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려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애써 붙들고 있던 정체성이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얘기할 때 화제에 오른 사람에 관한 기억을 뒤적이거나 도중에 끼어들어 좋은 인상을 남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의 그런 태도는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던 짐이며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들을 때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모르고 있던 상대방을 만나게 됩니다.